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2023학년도 우리 영재학교 입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쵸? 전형요강 발표됐는데요. 우리 경기과학고등학교 전형요강 한번 간단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기과학고등학교 모집인원 잘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조금 전형 단계의 구성이 다르죠. 일단 이들은 바로 3단계 전형으로서 서류 집필 캠프와 같은 전형적인 영재학교 평가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원 외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죠? 바로 추천 관찰 전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류 평가하고 관찰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캠프에 이르기까지. 그쵸? 바로 영재성 평가, 우리가 지필고사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유무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이 각각의 전형 단계를 좀 살펴볼 텐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통의 일반 전형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과학고등학교 1단계 서류 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되겠고요. 2단계 영재성 검사, 바로 지필고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단계 영재성 캠프, 영재성 다면 평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단계 서류평가입니다. 자기소개서 제출하죠.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겠고요. 2단계 학생부 제출합니다. 그렇죠? 학생부를 제출해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근데 그 추천서의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추천인이 2인이지만 추천 관찰 전형 같은 경우 정원 내 전형이죠. 3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준비에 착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어떠한 역량들을 결국엔 평가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학업 능력, 그렇죠? 학업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소양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궁금증을 느낀 것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착한가,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바로 2단계의 영재성 평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요. 자, 2단계 영재성 평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떠하다. 이렇게 1교시에서 수학 8개, 그 다음 과학 12문항을 치르게 되고 2교시에서는 수학 4문항만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딱 보셨을 때 2022학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2022학년도에 이들 이렇게 치르게 되면서 딱 보셨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한 볼륨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까? 바로 수학 쪽이 되겠죠. 그죠? 결국 영재학교, 특히 경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과학을 잘하는 학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더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출문항 자체가 학교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그죠? 이러한 유형에 조금은 적응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어떻다? 열린 문항, 그렇죠? 다양한 그러한 풀이가 나올 수 있는 문항, 그리고 창의성 문항, 서술형 문항 형태로 유형이 좀 많이 바뀌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2단계 영재성 평가를 통해 바로 어떠한 역량, 이러한 역량들을 평가하고 싶다는 것이죠. 심화되고 응용한 그러한 학업 역량을 펼칠 수가 있는지,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수학, 과학 잘 할까? 정말 적성에 잘 맞을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융합적 사고 능력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180명 내외로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 어떻게 합니까?
지역 인재 자체를 최대 47명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 인재 자체를 최대 47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역 인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전국에 있는 8개 영재학교의 합격자 출신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 출신이 상당히 많더라.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제가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어디 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기과학고입니다. 경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숫자는 어떠했을까요? 이들 숫자가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19학년도에서부터 22학년도에 이르기까지 최근 4개년도가 되겠는데요. 자, 서울 경기 지역 합격자 비율 88.9, 89.8, 88.9 이렇게 비슷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우리 입시 개선안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바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는 때, 바로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합격자 비율이 4.5%포인트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여타 지역의 영재학교를 지원코자 했었던 학생들이 그곳 잘 쓰지 않고 어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하거나 서울과학고등을 지원해서 이들의 합격했었던 비중 자체가 높아지게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 전국 단위 모집이긴 하지만 좀 지역화, 광역화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2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 통과자는 바로 어디를 갑니까? 3단계 영재성 평가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해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시한 이후에 어떻게 수학적 해결을 해달라.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엔 창의, 설계, 어떤 과학적인 내용에 대한 설계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매우 서술형이죠. 매우 열린형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면접 평가도 실시를 했었다. 22학년도 기준에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파악하고자 했었던 역량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역량들을 확인해 보면서 학교에서 이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3단계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이대 단계가 어떤 일자로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5월 30일부터 서류 제출 및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0일부터 해서 지금 자소서와 입학원서, 추천서 그리고 우편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자가 조금씩 다르죠. 우편 제출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 도장 찍힌 것까지 괜찮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자 반드시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이잖아요. 이게 어그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합격 언저리도 못 가는 거죠.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렇죠? 꼭 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일 다음과 같고요. 통과 인원은 영재성이 높은 자. 이후에 이제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떠하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재성 평가를 7월 10일 날 치르게 되고요. 추천 관찰 같은 경우 정원 내전형이잖아요. 7월 5일에서 또 8월 4일까지 계속 추천 이제 관찰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학생별로 해서 뭐 과제 등을 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 등을 통해 추천 관찰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 합격자가 8월 5일 날 발표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통과자가 바로 3단계 영재성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이때 이제 예정자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최종 합격자 자체는 12월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히 꾸준히 잘 마무리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최종 합격자로 선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형 요강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와 항목 수량, 변화 여부 등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서류, 바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제출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바로 시작해 줘야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형 일정 충실하게 잘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지역인재 전형 지원 여부를 고려하는데 우리 경기과학고 지원을 고려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상당수가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학생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타 지역대 같은 경우에 놓고 보았을 때 만약에 내가 영재성 평가 학교에서 공개된 이러한 문항들을 풀어보았을 때 우수한 점수 성적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아까 180명 내외로 2단계에서 선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 중 각 지역의 1등 정도라면 어떠하다? 결국엔 바로 선발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평가 문항 변화 대비를 위해 아까 2단계, 3단계 간단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결국엔 어떠하다? 제일 중요해요. 어떤 열린 문항, 창의성 문항, 뭐 융합, 사고 문항 이런 부분들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 뭐다? 암기식이 아니라 교과 원리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써먹을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학습을 하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정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